안녕하세요. 저희는 천연소재 항균화학품과 천연약품 개발에 대해서 인문학과를 진행하게 된 3학년 4반 장서영, 3학년 5반 김유진이라고 합니다. 우선 의료 기술이 계속해서 진화해 왔잖아요. 그래서 그에 맞춰서 병원체도 계속해서 진화해 왔거든요. 그래서 현대 사회에는 정말 다양한 질병이 존재하는데요. 그래서 약품은 저희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해졌습니다. 대부분의 약품은 화학약물로 여러 가지 부작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조심히 사용해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약물 오염과 그런 범위로 내성 등 화학약물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해결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암 환자 하면 어떤 모습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대머리요. 맞아요. 저도 항암 치료로 인해서 머리카락이 없는 환자의 모습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암 환자들의 인터넷 카페 게시글을 보면 너무 힘들어서 항암 치료를 받는 날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 많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항암제에 의한 부작용이 큰 몫을 하고 있는데요. 항암제가 작용하는 과정에서 암세포뿐만 아니라 정상세포를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이 표는 항암제의 종류에 따른 항생제의 부작용을 간단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부작용들 외에도 심장독성이나 심장독성 등 몸에 안 좋은 그런 부작용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화학약물의 부작용을 극복하기 위해서 주변에서 천연 소재를 이용해서 약물을 개발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품고 이에 대한 탐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탐구 실험에 사용한 과학적 원리들을 간단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엔티티 에세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좀 낯선 그림이죠. 앞에 앉아있는 분 표정이 근데 이게 뭐냐면요. 이게 세포가 얼마나 살아있는가를 측정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 NTT라는 시약을 이렇게 처리를 해서 이 흡강도를 측정을 하면 세포가 살아있는 만큼 흡강도가 나타나는 건데요. 그러니까 세포가 많이 살아있을수록 흡강도를 찍었을 때 더 숫자가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이 약물을 처리했을 때 세포가 얼마나 살아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네. 다음은 사이토나인이라고 하는 약물인데요. 이거는 형광염색약이에요. 그래서 이 형광염색약이 그냥 죽어있는 세포만 염색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살아있는 세포의 그 원액 진액 세포막에 침투를 해서 정말 우수한 형광염색을 나타내는 약물입니다. 그래서 그람 양성균과 그람 음성균 모두를 염색할 수 있어서 세균 분석을 위한 핵제조 염색 시약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용혈 현상인데요. 이거는 이제 헤몰라이시스라고도 해요. 이게 뭐냐면 왜 웃으시죠? 이게 헤몰라이시스라고도 하는데 혈액 속의 적혈구가 그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서 파괴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약간 물리적인 힘이나 독약이나 삼투압 이런 걸로 인해서 적혈구가 터지는 거예요. 네. 이제 저희가 1학년 때 했던 천연소재에 대한 환경 활성 실험에 대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1학년 때 생활과학 탐구대회에 참가를 하게 되었었는데 저희가 실험을 뭐 할지 고민을 할 때 우연히 화학 제품으로 된 항생제 등이 여러 부작용이 있다는 기사를 접하게 되었었는데 그러면 우리 주변의 천연소재들이 손에서 방출되는 세균에 대해 어느 정도 면역작용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되었었는데 그래서 천연소재들이 세균을 어느 정도 제거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가설을 세우고 이에 대한 실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험에 대한 준비물로는 저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튤립이나 레몬 등등을 구했고 그리고 저희가 지렁이도 준비를 했었는데 지렁이는 약간 뜬금없게 왜 넣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넣었냐면 보통 지렁이가 토양을 깨끗하게 정제시켜준다는 말을 동시에 들었어가지고 그럼 지렁이도 세균을 제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준비를 했었고 세균을 배양해야 하니까 배양 영양 배지와 멸균수를 준비를 했고 천연물의 세균 제거 정보를 가시적으로 잘 알아보기 위해서 사이토나인이라는 형광염색약도 준비했었습니다.
먼저 실험을 하기 전에 선포장을 찍어서 실험을 위한 세균을 얻어내서 세균을 배양을 했고 하루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세균이 자라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걸 다시 액체 배지에 키워뒀습니다. 그리고 앞서 준비했던 천연소재를 분쇄기에 넣고 분쇄한 다음에 멸균수를 그 가루에 섞어서 천연 재료의 즙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런 다음에 연속 희석법이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세균 배양액에 즙 처리를 해줬는데 연속 희석법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 보이시는 처음 칸 있잖아요. 여기 처음 칸에 앞에서 만들었던 천연소재 즙의 원액이랑 완충 용액을 1:1 비율로 섞어주고 이 섞어준 용액의 절반을 그 다음 칸에 여기 절반을 따가지고 여기 넣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절반을 다시 여기 넣고 이 절반의 절반을 다시 여기 넣고 이걸 반복해주면 농도가 각각 절반씩 되니까 어느 정도의 용액에서 가장 활성이 잘 나타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기 쉽도록 해줬고 이걸 한 후에 이 각각의 이 칸을 웰이라고 하거든요. 각각의 웰에다가 세균 배양액을 각각 같은 양만큼 넣어주고 배양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일정 시간 배양을 하고 균이 남아있는 정도를 저희가 수치로 나타내봤는데 여기 이 수치들은 어느 정도의 농도에서 가장 활성을 잘 나타낼 수 있는가에 대한 거고 이 수치는 어느 정도로 균이 남아있었는가에 대한 건데 제일 활성이 좋았던 건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솔립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니까 솔립이 가장 활성이 좋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 실험을 통해 얻은 결과를 더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천연물 즙과 세균 배양액 처리를 한 용액을 평판 동화를 하고 일정 시간 배양한 사진을 정리해서 이렇게 만들어봤고요. 그래프로도 이렇게 나타내봤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던 사이토가인이라는 항원시약을 통해서 이렇게 실제로 살아있는 박테리아가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해봤는데 이렇게 항균 작용을 잘하지 못했던 물질에서는 형광색이 저기 끝에 보시면 형광색이 엄청 진하게 나타나 있잖아요. 그래서 항균 작용을 잘하지 못했던 물질에서는 형광색이 엄청 선명하게 보이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천연소재 항암 실험입니다. 제가 1년 뒤인 2020년 11월 말에 진행을 했는데요. 그 항균 효과가 우수했던 천연소재 중에 이 암에서도 효과가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서 피부암에서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세우고 항균 효과를 나타낸 천연 소재들의 항암제 개발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첫 번째 실험은 천연물의 정상세포 및 암세포에 대한 항암 활성을 확인을 했는데요. 저희가 이때 뛰어난 항암 활성을 가진 소재를 암세포를 죽이기 위한 약물로 사용하려면 암세포는 파괴하면서 정상세포는 파괴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정상세포까지 파괴해버리면 저희 몸에도 이상이 생겨버리니까. 그래서 그거를 중점으로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제가 사용했던 천연소재를 다시 준비하고 그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피부세포랑 암세포를 배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포를 농도에 맞춰서 분주 및 배양을 한 후 그 세포의 천연물을 농도에 따라 아까 연속 희석법으로 또 농도에 따라 희석을 해서 그거를 다시 처리를 했고요. 그 앞에서 설명을 드렸던 MTT-SA랑 그 형광염색법을 이용을 해서 관찰을 해서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MTT 시약을 처리한 결과를 사진으로 찍은 건데요. 왼쪽은 정상세포에 처리를 하는 결과고요. 오른쪽은 암세포에 처리한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이때 보시면 이게 그 MTT 시약을 처리했을 때 그 살아있는 세포가 많을수록 색이 이렇게 보라색으로 나타나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마늘이 되게 투명하잖아요. 그래서
투명할수록 살아있는 세포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지금 보시면 정상세포에서도 마늘이 가장 투명한 것을 알 수 있어서 마늘이 정상세포도 파괴하지만 암세포를 보시면 정말 확연하게 투명하잖아요. 그래서 암세포를 죽이는 데도 가장 뛰어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정상세포의 생존율을 흑광도 촬영을 통해서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원래 저희가 수치까지 다 말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시간이 얼마 없어서 일단 마늘이 가장 정상세포에 대한 독성이 높았는데요. 지금 8mg/ml의 농도에서 정상세포의 생존율이 34%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천연물별로 암세포의 생존율을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지금 보시면 마늘이 확연하게 암세포의 생존율이 나타나요. 그래서 마늘이 암세포에서 그 농도가 8mg/ml일 때 5%의 생존율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진이 천연물별 암세포의 형광현미경 사진인데요. 지금 보시면 마늘이 정말 확연하게 암세포가 보이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늘이 가장 항암 효과가 뛰어났던 거죠. 그리고 이 천연물이 실제로 항암제로서 작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용혈 현상을 이용해서 천연물에 대한 독성 확인을 해봤는데 저희가 실제로 양의 혈액을 구해서 그 혈액에 완충 용액을 넣고 조심스럽게 섞어준 후에 낮은 속도에서 원심 분리를 해서 상층액을 제거해가지고 혈액에 이물질을 걸러주고 상층액이 맑아질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해줬는데 네, 이 과정을 반복해줬습니다. 그리고 이 피를 체내의 적혈구 비율과 같게 맞추기 위해서 완충 용액의 8% 비율을 섞어주었고 앞서 만들었던 천연 추출물의 연속 희석법을 이용해서 농도별 용액을 만들어 놓고 독성 확인을 해야 되니까 독성을 가지고 있는 물질인 트리톤이라는 물질을 0.1% 농도로 섞은 얘들 그리고 독성을 나타내지 않는 완충 용액과 섞은 얘들 두 집단으로 나눠봤고 그런 다음에 이 단계별로 희석한 천연 추출물과 8%의 적혈구 1대1로 혼합한 후에 37도씨에서 1시간 배양을 하고 원심분리를 통해서 용혈에 나타난 적혈구와 나타나지 않은 적혈구를 분리시켜주었고요. 그리고 얼마나 용혈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정확히 볼 수 있어야 되니까 각 용액에 의해 상층액을 옮겨서 이 플레이트의 면역 효소 측정기라는 장치를 이용해서 흑광도를 측정해가지고 독성의 여부를 확인해줬습니다. 결과를 이렇게 얻었는데 마늘이 아까 항암 효과가 좋았잖아요. 근데 독성도 여기 지금 보이시는 빨간색이 가장 없는 게 마늘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가장 독성도 없었어가지고 네, 다른 물질과 비교했을 때 확연히 없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도 그냥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마늘이 가장 용혈 현상이 없다는 걸 그래프로 나타낸 거고. 그래서 저희의 실험을 종합하여 결론 짓자면 천연물질의 암세포에 대한 활성 확인 실험에서는 마늘이 가장 낮은 농도에서 암세포를 파괴하였으며 그리고 용혈 현상을 통한 독성 테스트에서는 마늘이 가장 높은 농도에서 용혈 현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아서 활성이 우수하고 독성이 낮은 마늘이 항생제를 개발하기 위한 물질로서 가장 적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의 첫 의문점이었던, 그러니까 저희가 탐구를 진행하게 된 이유였던 천연물질을 이통해서 항생제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점이랑 세균에 대해서 항균 활성을 나타내는 천연물질이 암세포에서도 효과적인 항암 활성을 나타내는가에 대한 의문점도 항암 활성을 나타내고 있는 마늘을 통해서 알 수 있었고요. 현재 국내외에서 천연물질을 개발하고 있는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요. 저희는 잘 모르지만. 그 중에서 저희가 예시로 찾은 게 베리랑, 저희가 먹는 베리 있잖아요. 그거랑 다시마에서 추출한 안토시아닌 토코이란 나노복합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 천연물에서 추출한 거여서 부작용이 굉장히 적고 항암 활성이 뛰어나서
임상 실험까지 갔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저희가 실험을 진행을 하고 나서 마늘도 나중에 언젠가 이런 식으로 항암제로서 다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생겼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